예, 시장이 워낙 많이 빠져서 제가 빠지면 뭐 긴급 재난 방송 형태로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그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 다음에 중동 정세가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일본 증시가 역대급으로 급락하고 있거든요. 엔화 강세, 엔달러 환율이 빠지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자금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에서 대규모 매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팔 수 있을까 싶은 자리에서도 계속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고 있고 반도체 워낙 많이 빠지고 있고 2차 전지가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뭐 방어한다 가면 플러스로 힘있게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뭐 아직까지는 오전까지는 좀 힘에 부치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꼽아보면 그 경기 침체 걱정이 가장 크죠. 예, 미국의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뭐 2600 아침에 이미 깨져버린 상태고 외신에서도 아시아 증시 자체가 미국의 경기도나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시장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샴의 법칙,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됐고 이 고용 지표가 둔해지면 미국은 경기 침체가 따라왔다 이런 어떤 걱정이 있죠. 주말에 나온 고용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불안함. 장 초반에 뭐 고용 지표 왜곡된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이슈도 있지만 투자자들은 다른 재료까지 더해진 상태라서 침체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 이제 또 공포감을 더하고 있는 게 중동 정세.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크게 붙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무시를 못하는 게 과거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트리거 역할을 했던 건 대부분 다 큰 사건이 있어서 이제 발단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리먼이 파산했다라든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됐다든가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났다든가 지금 상태에선 경기 침체로 간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데 혹시 중동이 이걸 건드리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민감해져 있는 상태죠.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저렇게 떨어져 있고 사이에 이라크, 요르단 막 사우디도 들렸다 가야 되고 하여튼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멀리까지 뭐 2,000km인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저거를 전쟁을 전면전을 벌이는 게 가능한가? 이제 뭐 반군 이용해가지고 주변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한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긴 한데 논리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혹시 모르잖아요. 전쟁이라는 것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럴 때 또 버핏이 현금 늘리면 안 좋은 일이 꼭 생겼다더라.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죠.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또 버핏이 현금 많이 늘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차세대 제품 출시가 지연된다. 이거 사실 뭐 증권사들 분석은 출시 지연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실적이 뭐 감익되거나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꾸 뉴스가 쌓이잖아요. 예, 쌓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데이 시장에서 데이마켓에서 100달러가 깨졌다. 뭐 이런 어떤 보도들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증시에서는 SK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25만 원 갔던 주식이 지금 고점 대비 9만 원이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을 리드해 왔던 한 사이클을 주도해 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무너져 버리면 투자자들은 그 사이클이 완전히 끝난 걸 넘어서 반대 사이클로 돌려버린다 이런 공포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또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또 일본 증시 폭락도 시장에선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본 증시가 이틀 연속해서 5% 넘게 빠졌거든요. 근데 일본이 5% 넘게 이틀 동안 계속 빠졌던 거는 1960년대 이후에 두 번 있었어요. 예, 한 번은 이제 리먼 사태 때 이틀 연속 5% 빠지는, 물론 이제 그 이틀 연속, 이틀째 빠진 날이 급반등하는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전날이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그 2011년 3월, 저때 이제 일본 대지진 났을 때, 예, 그러니까 그때 정도가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도 이틀째 5% 빠진 그 다음 날에는 급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건 전 일본 지진 때가 아니라 리먼 사태 터졌을 때 저렇게 빠진 적이 있으니까 혹시 지금이 그런 국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외신에서도 일본이 고점 대비 20%나 폭락한 걸 굉장히 어떤 주목하는 뉴스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되게 많이 불안해 있다. 또 수급에선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사는데 코스피하고 선물은 되게 많이 팔죠. 사실 선물은 저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후장에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주식을 팔고 있고, 특징적인 거는 이제 개인이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풋옵션 매수를 당하는 건지 아니면 매수를 하는 건지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개인들이 하락 쪽에 올려가고 있는 거는 또 좀 특징적인 모습이죠. 이게 또 이제 반대로 엮이는지도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거에 절반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잠정 집계라서 저거는 뭐 맞는 집계는 아닌데, 잠정 집계상으로는 전체 매도의 한 45% 가까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이 되어 있는, 예, 그런 모습인데, 이게 사실 쭉 나열해놓고 보면 종목이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 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를 고르게 뭐 비중만큼 팔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를 저렇게 많이 매수했던 종목인데 매도를 하면서 이제 이거는 뭐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일 수도 있지만 한국 증시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통계, 그러니까 이틀 연속 이제 급락 뒤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일단 증시가 역대 하락률 말고 하락폭으로, 하락률은 뭐 8% 그렇게 빠진 적도 있으니까, 근데 하락폭으로 볼 때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2% 이상 하락한 사례는 4번이 또 있었어요. 예, 뭐 2% 넘게 빠진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폭락 이후에 하루 더 빠진 적도 있었는데, 다만 이틀 연속 빠지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반등이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예, 뭐 적게는 2.3%, 많이는 5.7%까지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대로만 놓고 보면은 보통 이제 오늘 급반등이 안 나왔다라면 이제 그 다음 날에는 급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죠. 예, 일단 확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일단 PBR이라든가 이런 데이터상으로도 되게 많이 빠져서 시장 자체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폭락이 나오면 반등의 질이 별로 안 좋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타가 섞여서 들어오는 반등이라서 저점 매수가 들어와서 쭉 끌어올리는 보다는 이제 단타가 섞이다 보니까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도 또 한 번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틀 내리 이렇게 빠지고 나면 그 다음 날에는 급반등하는 통계가 있긴 있었다. 이 점을 또 주목해 볼 필요는 있죠. 어쨌든 관전 포인트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틀 연속 하락폭으로는 최대폭. 예, 코로나 때 막 두 번째 날 막 8% 빠진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엔 최대폭이었고, 이틀 연속 파생 쪽에서는 하락에서 큰 시세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풋옵션 뭐 이런 쪽으로 매수했던 투자자분들에게는 뭐 굉장한 수익이 나온 거죠. 근데 이거를 3일까지 가능할까? 아니면은 방향 바꿔서 상승 쪽에서 수익을 거둘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 오후장에 했던 수급의 변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100% 이상 하락하고 나면 이틀 중에 하루는 강한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일단 깨졌잖아요. 근데 이틀 차에 2% 이상 하락한 그 다음 날은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뭐 내일장에 실제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게 도장 깨기가 될 수도 있죠. 도장 깨기가 된다면 유례가 없는 상황이 생긴 건 진짜 침체가 됐구나라고 이제 투자들이 보는 거니까 좀 이상해질 수 있죠. 그리고 하락 중심에 대형주들 이슈들이 다 들어가 있고, 특히 대형 뭐 IT주들 이런 것들이 하락 메인에 들어가 있잖아요. 엔비디아,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우리나라는 뭐 SK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방향을 돌릴 때는 결자 해지 원칙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흔들었던 종목이 돌아서 줘야 이제 그때 가서 투자들이 이제 바뀌었구나라고 안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하락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의 이제 반격, 결자 해지 정신이 나오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보면 그 골드만 그 패닉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의 심리를 이제 지수하고 비교해 보는 어떤 데이터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치솟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6.5를 넘어가게 되면 6.5 넘어가게 되면 그때 즈음이 지수가 바닥이 되는 경우가 많긴 했어요, 보통.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선물만 놓고 오면 오늘 밤에 또 빠질 것 같이 보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좀 미국이 심리적으로도 이 정도 심리적으로 흔들어 놓으면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오는 시기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만은. 근데 시장이 워낙 지금 뭐 악재를 있는 대로 다 던져놓고 있고, 그 악재를 또 뭐 한편으로는 충실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쪽으로 계속 재미를 본다라면 뭐 더 때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과거 통계적으로 보면 조금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시점이 되긴 했다. 근데 만약에 그거조차도 이제 깨버릴 정도라면은 이제 그 2008년도 10월 같은 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게 되죠. 그때는 뭐 점심시간만 되면 막 폭락하고 막 이런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로 갈 가능성도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쉽게 낙폭을 못 줄이고 있다. 근데 오후 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개인들이 엄청나게 풋을 매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결과가 내일 장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특별하게 어떤 전략적인 측면보다는 현재 나오고 있는 사실이나 과거 데이터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마감 방송 때, 다음 방송 때 조금 더 다른 내용을 보강을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걱정만 하고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예, 지금은 조금 오히려 좀 그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려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 이제 또 괜히 좋은데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분산해 놓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기운들 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